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LLM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처럼 여러 사고 경로를 탐색하는 트리 오브 소츠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단순한 대화 모델을 넘어 진짜 추론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타트의 기본 개념부터 BFS와 DFS 탐색 전략, 사고 평가 방법, 백트래킹과 프루닝, 그리고 게임 AI와 창의적 글쓰기에 적용하는 실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리 오브 소츠, 줄여서 타트는 LLM이 한 번에 답을 내는 대신 사람처럼 여러 사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체스 선수가 수십 가지 수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듯이 AI도 여러 중간 단계를 생성하고 평가하며 최적의 답을 찾아갑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추론 문제에서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체인 오브 소트 방식에서는 LLM이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이어갑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일직선으로 진행합니다. 문제는 만약 B 단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대로 틀린 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여러 갈래가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만 선택하면 최적의 해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타트를 사용하면 여러 사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여러 가능성을 생성하고 각각을 평가하여 가장 유망한 경로들만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듯이 사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 갈래가 막히면 다른 갈래로 돌아가서 탐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BFS 방식의 타트 탐색 구조입니다. 파이썬의 딕을 사용하여 Q를 구현합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FIFO 구조입니다. 제너레이트 소츠 함수는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다음 단계들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라면 방정식을 정리한다,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양변을 나눈다 같은 여러 선택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미드스만큼의 상위 후보만 Q에 추가하여 탐색 공간을 제한합니다. 타트를 탐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BFS, 너비 우선 탐색은 각 레벨을 완전히 탐색한 후 다음 레벨로 넘어갑니다. 최단 경로를 보장하지만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DFS, 깊이 우선 탐색은 한 경로를 끝까지 탐색한 후 다른 경로로 넘어갑니다. 메모리 효율적이지만 최적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미드스 매개 변수는 각 단계에서 몇 개의 후보를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이 값이 크면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지만 계산 비용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너무 작으면 좋은 경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3에서 5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작정 크게 설정하면 API 비용이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고 평가는 타트의 핵심입니다. 생성된 각 사고 단계의 품질과 유망성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체스에서 포지션 평가 함수가 현재 국면의 우세를 판단하듯이 타트에서도 각 중간 사고가 최종 목표에 얼마나 가까운지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평가 함수가 있어야 수많은 경로 중 진짜 유망한 것만 선별할 수 있습니다. 배류 방식은 LLM에게 직접 1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요청합니다. 프롬프트에 현재 문제와 사고를 모두 제공하면 LLM이 문맥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단계는 방정식을 올바르게 정리했으므로 8점입니다. 처럼 응답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세밀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점짜리와 8점짜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트 방식은 여러 번 평가를 요청하고 다수결로 최종 판정합니다. 같은 평가를 3번 반복해서 고드, 배드, 눈넬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LLM의 출력은 약간의 무작위성이 있기 때문에 매번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모두 고드이 나왔다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투표를 통해 안정적인 판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류 방식과 보트 방식 중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배류 방식은 세밀한 비교가 필요할 때, 보트 방식은 안정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단 배류로 빠르게 필터링하고
최종 상위 후보들만 보트로 재평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면 효율적입니다. 2단계 평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백트래킹은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이전 분기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미로에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 되돌아가서 다른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DFS에서는 재귀 함수가 반환되면 자동으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백트래킹이 자연스럽게 구현됩니다.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다른 방향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프루닝은 명백히 나쁜 경로를 조기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죽은 가지를 잘라내듯이 타트도 희망 없는 사고 경로를 일찍 포기하고 다른 경로에 집중해야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에서 첫 단계의 0으로 나눈다는 사고가 나왔다면 이건 100% 틀렸습니다. 그 아래 자식 노드들은 아예 탐색하지 않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DFS에 프루닝을 적용한 예제입니다. 스레숄드 값을 5로 설정하면 점수가 5점 미만인 사고는 희망 없다고 판단하고 그 경로 전체를 포기합니다. 컨티뉴 문으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므로 그 아래 자식 노드들은 아예 탐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if sort in pass 부분은 순환을 방지합니다. 이미 탐색한 사고가 다시 나오면 무한 루프가 될 수 있으므로 스킵합니다. 프루닝의 스레숄드 값은 문제 난이도에 따라 3에서 7 사이에서 조절합니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 거의 완벽한 사고만 통과해서 모든 경로가 프루닝되어 해를 찾지 못합니다. 너무 낮으면 프루닝 효과가 없습니다. 동적 프루닝도 효과적입니다. 탐색 초기에는 스레숄드를 낮게 설정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좋은 후보를 찾은 후에는 스레숄드를 높여서 엄격하게 필터링합니다.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타트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제안 같은 문제는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큰 문제를 작은 하위 문제들로 나눠서 각각의 타트를 적용합니다. 마치 큰 프로젝트를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3에서 5개 단계로 분해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문제 유형마다 최적의 타트 전략이 다릅니다. 수학 문제는 정답이 하나이므로 DFS로 깊게 파고들면 됩니다. 깊이 5, 프루닝 스레숄드 6 정도가 적당합니다. 창의적 글쓰기는 여러 스타일을 탐색해야 하므로 BFS가 좋고 비미드스를 5로 넓게 설정합니다. 게임 AI는 DFS로 깊이 10까지 탐색하며 스레숄드를 7로 엄격하게 설정합니다. 문제 특성에 맞게 설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게임 AI의 타트를 적용한 예제입니다. Find Best Move 함수에서 현재 가능한 모든 수를 평가합니다. 각 수를 두었을 때 미니맥스 함수로 이후 전개를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를 선택합니다. 데프스4는 사수 앞까지 내다본다는 의미입니다. AI의 수, 상대의 대응, AI의 재대응, 상대의 제재 대응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사수 앞이면 웬만한 함정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게임 AI의 타트를 적용하면 단순한 보디 전략적 사고를 하는 적수로 바뀝니다. 깊이 설정으로 난이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데프스2는 초급, 데프스4는 중급, 데프스6은 고급 난이도입니다. 깊이가 깊을수록 AI가 강해지지만 턴당 계산 시간도 늘어나므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인디게임 스튜디오들이 타트 AI를 적용해서 플레이어가 AI가 너무 똑똑해서 긴장감 있다는 리뷰를 받기도 합니다. 알파베타 프루닝을 게임 AI에 적용하면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미 더 좋은 수를 찾았으니 이 가지는 볼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탐색을 건너뜁니다. 같은 깊이를 훨씬 빠르게 탐색할 수 있어서 실시간 게임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LLM API 호출 비용도 크게 절감됩니다. 게임 AI를 구현할 때 알파베타 프루닝은 거의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창의적 글쓰기에 타트를 적용할 때는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수학은 정답이 하나지만 글쓰기는 정답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비미드스를 5로 넓게 설정하고 질문으로 시작, 놀라운 사실로 시작,
스토리텔링으로 시작 등 5가지 다른 스타일로 도입부를 만듭니다. 또한 최고 점수만 선택하지 않고 상위 5개 중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항상 안전한 길로만 가면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템프러처는 0.7에서 0.9 사이가 창의성과 일관성의 균형점입니다. 창의적 글쓰기의 평가는 3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독창성입니다. 새로운 관점이나 표현이 있는가를 봅니다. 둘째, 흥미도입니다. 독자가 계속 읽고 싶어지는가를 평가합니다. 셋째, 일관성입니다. 앞뒤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를 확인합니다. 타겟 독자에 따라 평가 기준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기술 블로그라면 정확성을, 감성 에세이라면 감동을 추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트를 실무에 적용할 때 기억해야 할 핵심 팁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미드스는 3에서 5가 적당하며 복잡한 문제일수록 크게 설정합니다. 탐색 초기에는 스레숄드를 완화하고 후반에는 강화하는 동적 프루닝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평가 프롬프트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일관성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리프 노드에서만 LLM 평가를 사용하고 중간 노드는 캐싱된 휴리스틱을 사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오늘 트리 오브 소츠의 개념부터 BFS와 DFS 탐색, 사고 평가 방법, 백트래킹과 프루닝, 그리고 게임 AI와 창의적 글쓰기 적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타트를 활용하면 LLM의 추론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